자, 95페이지. 자, 95페이지는 했던 거 확인만 할게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그 효과는 무슨 지역, 무슨 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본다. 다만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랬고, 지형도면 고시는 무조건 무슨 기간? 사업 시행기간 안에. 3번 도시개발구역에 개발행위 나와 있네. 그럼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정비법에 가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럴 때 가지수만 구분 한번 할게요. 지금 여기 번호가 몇 번으로 돼 있나요? 7개로 돼 있지. 7개. 국토계획법은 5개였지. 5개. 그 5개가 1번하고 2번이 원래 합해진 거지.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가 원래 하나죠. 근데 여기는 구분이 됐어. 그리고 7번을 하나 늘린 거지. 7번 뭐? 중목의 벌채식재야. 우리가 신도시 만들거나 정비사업 하게 되면 나무 있던 나무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없으면 벌채해야죠. 또 나중에 새로 갖다 심어줘야 되겠죠. 요게 추가됐어. 국토계획은 없는 게. 그런데 또 여기는 1번, 2번을 왜 나눴느냐면 원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인데 여기는 대수선과 용도 변경까지가 포함됐어. 그래서 건축과 설치는 같은 개념인데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1번, 2번으로 나눠놨다. 그 뜻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허용행위는 거기다 조건 붙이면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6번만 하나 주의하시면 돼.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원래는 식재하는 것은 허가사항이죠. 근데 조건이 뭐야? 관상용 또 임시로 이랬잖아. 그게 허용해. 대신에 가로 속에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재배야. 재배니까 허가받아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논밭에. 경작지니까 논밭이지. 논밭에다는 그것도 임시식재하는 것도 허가받아라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에 경과조치 단어 3개 찾아볼게요. 당시 이미 착수한 자. 기억나시나? 그러면 계속한다 이렇게 배우죠. 근데 앞에가 4개의 이름 중에 하나가 나오지. 4개. 자, 첫째 무슨 구역? 시가와 수산, 도시개발, 정비구역. 그 4 중에 하나가 써져 있으면 신고해야 되지. 기억나시나? 그럼 신고도 여기는 1개월이죠. 30일이지. 시가와 수산은 얼마였어? 3개월이었지. 그 정도 알아들으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그 날짜까지는 몰라도 되지. 일단 다시. 자, 시험장에 가서 지문을 딱 읽은 거야. 그랬더니 당시 이미 착수한 자가 보여? 그러면 계속한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런데 당시 앞에가 꼭 4개 중에 하나가 나올 때는 신고를 해야 돼. 시가와 수산, 도시개발, 정비구역. 요거 나오면 신고. 그때 시가와나 수산은 3개월. 여기는 30일 이렇게. 자, 다음 장 넘기셔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해제는 여러분도 책을 127로 넘겨서 거기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런 효과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효과를. 그런데 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여기 인가까지, 요 인가, 요걸 몇 년 안에? 3년 안에. 3년 안에 인가 신청하라 이렇게 놨어. 그래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아까 배운 대로 무슨 권리 받아서? 공사 착공 권리 받아서 그 다음 공사 착공하라 요 뜻이에요. 그런데 요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하면 3년의 무슨 날에는? 다음 날. 3년의 다음 날에는 요 구역은 지정된 것이 뭐 된 것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3년 안에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으면 공사하고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구역 자체가 해제된다 이렇게 됐어. 그럼 해제가 되면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요 도시지역은 원래대로 뭐 되고 환원이 돼야 되지. 요건 없던 게 만들어졌으니까 폐지된 것으로 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공법을 공부할 때 항상 사업이 끝나기 전에 해제 이말 나오면 무조건 뭐 돼? 환원 이러면 돼. 해제됐다는 지문 나오면 뭐 한다? 환원된다.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공사 완료 공고가 됐다. 다 끝났지 지금.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 역시 해제가 된다. 근데 완료가 돼서 해제될 때는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배운 거 있나요? 처음 배워? 아니요?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의 문제 풀다가 해제라는 지문 나오면 세 군데가 나와. 주로 시험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근데 반드시 두 개는 나와. 해제라는 지문이. 그러니까 해제되면 뭐 한다? 환원된다. 기억하시면 돼. 대신에 완료로 해제됐다. 그러면 환원되는 것 아니다. 대신에 도시개발법은 환원 말고 뭐도 있다? 폐지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요게 여러분 책의 원칙이야. 원칙. 그런데 이제 예외가 뭐냐면 바로 미개발지역. 미개발지역은 아까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지정고시가 되고 그리고 무슨 계획이? 개발계획이. 그러니까 저 상태가 원칙이고 미개발은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구역 먼저 지정돼. 구역 먼저. 구역 지정되고 계획이 나중에 수립된다. 그럼 나머지 절차는 똑같아.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이건 똑같아 이제. 대신에 날짜가 구역이 지정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간이 2년이야. 저거는 동시에 계획과 구역이 동시에 지정되지만 여기는 구역 지정하고 계획까지가 몇 년? 2년 안에 수립해야 돼. 수립됐으면 3년 안에 인가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요 날짜를 물어 시험에서 대부분 물으면 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 그럼 얼마? 2년. 수립해서 인가 신청 그러면 3년. 그럼 인가 신청은 똑같이 3년이지. 그러니까 그거라도 구분하라는 얘기야. 원칙에서 묻던 예외에서 묻던 실시계획 인가 신청한다 그러면 똑같이 얼마? 3년이야 3년. 근데 시점은 다르죠. 저기는 구역 지정에서 3년이고 여기는 계획 수립하고 3년이지. 이해가 되시나? 저건 구역 지정하고 3년, 여기는 계획 수립하고 3년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2년 안에 안 했다. 3년 안에 안 했다. 한꺼번에 할게요. 안 하면 각각의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 그럼 2년짜리 나오면 2년의 다음 날, 3년짜리 나오면 3년의 다음 날, 3년의 다음 날 역시 뭐 된다?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2년이라는 숫자, 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각각 5년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5년으로. 자, 면적이 얼마 나오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나올 때 그때는 2년짜리도 5년 안에 3년짜리도 5년 안에 가라 이렇게 나와. 그게 여러분 책의 밑에 예외로 나와 있어. 구분하겠나요? 요거는 이제 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야. 거기 3번까지 양가로 2번까지 용도지역 등의 환원 요까지만 읽어요. 요까지만. 그 밑에 뭐 해제 의제고시 이런 걸 안 읽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7번 오른쪽에 8번 이런 것들은 오늘 공부 안 해도 돼요. 다음 장에 넘겨서 8번 분할과 결합. 요거는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지. 분할 결합이요. 자, 분할과 결합에서 지정권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거나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기어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직으로 뭐 할 수 있다? 분할. 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뭐 한다? 결합. 합한다는 거야. 나눌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때 세부 요건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 요게 시험 문제야. 분할 나오면
무조건 분할은 각각 분할 후 각각 1만 이상해야 돼. 분할이라는 지문 나오면 분할하고 나서 각각 얼마? 1만 이상. 왜 각각 1만? 이 1만을 내봐. 아까 우리 면적 배울 때 가장 적은 수 얼마? 1만. 그러니까 최소 면적은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왜냐면 1 이상이니까 3만짜리도 들어갈 수 있고 30만도 될 수 있고 10만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분할이라는 지문 나오면 각각 얼마다? 1만 이상. 그 다음 결합.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할 때 그 면적은 1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것도 역시 최소 면적 얼마? 1만은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자, 보세요. 5천짜리가 있고 4천짜리가 있다. 요거 결합되나요? 안 된다. 그 말이야. 돼도 1만이 안 되니까. 최소는 무조건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돼. 그러면 만약에 요거 3개를 결합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얼마? 그렇지. 요렇게 해야 결합된다. 그 말이야. 왜냐면 5천, 4천 두 개 결합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결합하고 싶거든. 그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얼마? 1만 이상. 자, 분할할 때는 어떻게 돼? 각각 1만. 그 두 가지 구분해야 돼. 분할은 각각 1만 이상. 결합은 그 중에 하나 이상이 1만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오면 몇 번씩 반복해. 똑같은 지문 나와. 똑같은 지문.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동요건은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건 공부가 다 되시면 나중에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지금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이제 시행자 넘어가서 시행자 맨 밑으로 가요. 그 당구장 표시. 시행자 지정 신청 단어 보이나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 등을 거쳐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런 뜻이고. 그 밑에 거 별표를 좀 하나 내주세요. 요게 내리 2번이 재작년 그 전에 내리 2번이 나왔어. 바로 사업의 대행인데 공공사업 시행자들은 그 다음 줄에 실시 설계, 부지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대행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행은 모든 시행자가 대행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시행자가? 공공시행자가. 그러면 지난번 시험은 지자체가 이렇게 나왔어. 지자체가 이런 업무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았죠? 지자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한 번은 그거 대행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해놓고 5개 주고 아닌 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 자, 그때 이 가지 나와 있죠? 그걸 다 그대로 나올 거니까 구분하고요. 다음 장 넘겨서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 지정권자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럼 전부 환지니까 시행자 누가 나와야 돼? 소유자나 조합 나와야지. 소유자나 조합. 그런데 다음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자, 원래 전부 환지 방식은 누구 아니면 누구다? 토지 소유자 아니면 조합이다. 근데 사유가 생기면 누구로? 지자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재작년 문제가 지자체 등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또 물었어. 그럼 지자체 등이란 지자체 플러스 공사 2개 플러스 신탁업자 이렇게 나와 있어. 찾았나요? 앞으로 지자체 등도 알으셔야 돼. 항상 지자체 등은 지자체 하나, 등자에는 공사 2개, 신탁업자. 그 조건 우리는 공사 2개 그럼 어디하고 어디야?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하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실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지자체 등으로 지정하라. 그때 1년을 얼마 연장? 6개월 연장한다. 이렇게 놨어요. 자, 여기다 설명할게 보세요. 자,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 방식이 뭐로? 전부 환지로. 그러면 시행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죠. 근데 지정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아직 신청을 안 했으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시행자가 되고 싶거든. 요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신청은 했는데 위법하고 부당하면 누구로 지정하라? 지자체 등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전부한지 그러면 소유자 조합인데 그 사람들은 시행자가 된 건 아니고 되기 위해서 몇 년 안에는 1년 안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 안 했거나 했는데 위법 부당하다. 그럼 누구로? 지자체 등으로 지정. 요거 꼭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3번도 좀 한번 나누는데 요거는 동의를 똑같이 기억하면 돼. 면적과 소유자가 모두 얼마? 2분의 1이죠. 그때 지자체 등에게 그 시행하는데 뭘 해줬다? 동의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동의했으니까 그 사람을 지정하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역시 지정도 지정권자가 했으니까 변경도 지정권자가 할 건데 바로 1번.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하겠다. 그 내용이야. 자, 아까 요거죠. 인가받으면 무슨 권리 받고? 공사 착공 권리 받고. 그러면 착공 권리 받았으니까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뭐 하라? 공사 착공하라. 그래서 2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 뭐 하겠다? 변경. 요거죠, 지금? 요거는 크게 안 어려워. 자, 4번. 역시 전부한지 방식이다. 근데 전부한지 방식인데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뭐 했다? 지정됐어. 이제 지정이 됐어. 지정이 됐을 때 그 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행자를 변경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제가 저 위에다 다시 한번 할게 보세요. 일단 전부한지로 결정이 되면 시행자는 소유자나 조합으로서 1년 안에 뭐 하라? 신청하라 그래서 근데 신청 안 하면 누구로 간다? 지자체 등으로 가. 그런데 지금 신청해서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야. 지정이 됐어. 그러면 지정이 된 소유자나 조합은 요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하라? 1년 안에 하라. 그 뜻이야. 원래는 몇 년인데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소유자 조합은 몇 년? 1년만 주겠다는 얘기야. 1년만. 그래서 1년 안에 신청 안 하면 해제되는 게 아니고 시행자 뭐하라? 변경해서. 그럼 변경되면 나머지 기간 2년 가까이 남았죠? 다시 뭐하라? 인가 신청하라.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거 인가 신청은 일반적인 것은 몇 년? 3년 안에 인가 신청하라. 근데 소유자나 조합으로 지정됐을 때는 몇 년? 1년 안에 이렇게 돼. 그럼 3년 안에 안 하면 무슨 사유? 해제. 3년 안 하면 해제 사유. 1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야. 그렇게 해서 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이고 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야. 이 숫자가. 왜냐? 여러분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이거 못 풀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공식을 한번 내가 적어드렸는데 기억나시나? 지난번 특강 자료에도 있었죠. 첫 번째 특강 자료에도. 한번 다시 할 테니까 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요 지문이 나오면 딱 몇 년하고 몇 년만 있어? 3년하고 1년밖에 없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요 숫자 안 나오면 그냥 틀린 거야. 지문 자체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라 그러면 무조건 몇 년 아니면 몇 년? 3년과 1년이 나오는데 3년짜리에서 안 했다 그럼 무슨 사유? 해제 사유야. 해제. 구역 지정이 해제돼. 해제되면 아까 무슨 사유 나와? 환원 폐지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순서가. 1년짜리가 인가 신청 나왔어. 안 하면 이때는 시행자 뭐 하는 거야? 변경 사유. 요거 두 가지 구분하는 거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저걸 서로 바꿔놓는 거지, 순서가. 그러니까 3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 변경 이렇게 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은 못 찾아, 그거를.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1년 두 개가 있는데 3년짜리는 안 했다 그럼 무슨 사유? 해제로 찾으면 되고 1년 안에 안 했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으로 찾으면 답 나와 이게. 그 다음에요. 다시 전부한지다. 그럼 전부한지는 시행자는
소유자 아니면 조합이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뭘 하라는 게 꼭 몇 년을 주더라? 1년을 주더라. 근데 얼마 연장한다? 6개월 연장한다. 작년에는 1년을 낸 게 6개월 내에서 틀렸어. 지문 똑같이 줬는데 6개월 안에 이렇게 틀린 거야. 6개월이 나올 때는 뭐다? 연장이라고 나와야 6개월이야. 그럼 1년 안에 두 가지를 하라는 게 뭐냐면, 첫째, 시행자 뭐 하라? 지정 신청하라. 또 하나는 실시계획 뭐 하라? 인가 신청하라.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에게 주는 것은 신청이 두 번이어서 신청. 첫째, 지정 신청 아니면 인가 신청 이렇게 나와. 그래서 지정 신청을 안 하면 누구로? 지자체 등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인가 신청을 1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지문을 외우셔야 돼. 외워갖고 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왜? 여기가 꼭꼭 나오거든. 거의 여러분들 10년 가까이 계속 나온 거야. 이게 10년 가까이. 그래도 못 찾는 게 뭐냐.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 이 두 개로 구분이 되면 찾아져. 그러니까 이쪽에 시험 문제 낼 때는 여기서 답이야. 다 여기서 답이 나와. 다른 지문은 전부 맞게 줘. 맞게 주고 여기에서 답을 틀리게 주는 거니까 요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규약 시행규정 작성 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부 한지는 소유자 조합이죠, 지금. 여기다 같이 해드릴게. 그러면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할 때 뭘 만드느냐 이렇게 말해. 소유자라는 시행자가 나오면 전부 규약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규약을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 조합일 때는 정관을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하면 누가 한다고 그랬나요? 지자체 등으로 그랬죠? 그러면 지자체 등이나 공공시행자가 나오면 그때는 시행규정이라고 나와. 시행규정. 여러분 시험에 요게 답이야.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는 무조건 소유자 조합이 나오는데, 소유자가 시행할 때 만드는 게 뭐다? 그러면 규약이다 이러면 돼. 조합은 정관이고, 그러면 이제 공공이나 지자체 등으로 그러면 그때는 시행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 요것만 좀 찾으면 돼. 여러분 시험에서 틀리게 주는 게 뭐냐면,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경우 규약을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주잖아. 그럼 규약이 아니죠. 소유자 할 때만 규약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하면 이제 주택법에 가는 거야. 주택법. 그럼 주택조합 설립할 때 규약 작성하라 이렇게 나와. 소유자니까 뭐를 규약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자일 때는 뭐가 규약, 조합일 때는 정관, 주로 이제 공공일 때는 시행규정.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무슨 방식에서 나와? 환지에서 나오는 거야. 환지에서. 수용에는 이런 게 필요 없어. 수용에서는. 환지에서만 나오는 용어니까. 그럼 1번 규약 제정. 자, 전부 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 전부 굵은 글씨가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 규약.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서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 그럼 뭐 나와? 시행규정 이렇게 나오죠. 자, 신탁계약 체결은 토지 등의 소유자니까 민간시행자들이야. 민간시행자들은 지정권자 승인을 얻으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 그 신탁계약에다도 환지 방식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것도 수용에서는 안 나와. 환지에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6번은 아직은 안 보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에 7번 도시개발 조합은 다시 한번 무슨 방식? 전부한지. 공동 시행해? 못하죠. 아까 12번 시행자. 12번 시행자 공동 시행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왜 이걸 또 자꾸 내냐면, 원래 조합은 공동 시행이 돼. 공동 시행. 근데 도시개발법 조합은 공동 시행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내는 거지, 시험에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하면 조합 혼자 하나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나요? 다 공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도시개발법 조합만 공동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조합 설립인가. 역시 소유자가 7명 이상이 있어야 돼. 소유자 7명 이상. 그래서 뭐 작성해?
그래, 조합은 무조건 정관 작성.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으면 돼요. 그 밑에 변경인가도 똑같이 받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시 동의. 자, 동의 봐.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동의 받죠? 그럼 그때 토지 면적 3분의 2 거기에 뭐 포함? 국공유지 포함.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았나요? 그 지문이 요 두 개가 나올 때 와자로 나오는 요런 경우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 포함이야. 이 경우 아니면 전부 제외한다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 등에서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해서 당연조합원 이렇게 써놨네요. 그럼 시험에 또 맨날 묻는 게 뭐냐. 도시개발 조합은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 조합원이다. 맞아? 아니죠. 당연조합은 그 말은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동의했건 안 했건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거기에 거주하든 안 하든 무조건 뭐다? 조합원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조합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서 자, 보유토지 면적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이런 건 이제 시험에서는 안 나와. 그냥 모두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그 다음에 반달고에서 한번 공유라는 지문 나와. 그럼 공유는 소유권으로 묻든 동의를 묻든 의결권을 묻든 모두 몇 명만? 한 명만. 공유라는 지문이 보이면 무조건 몇 명으로 계산해요? 그럼 한 명으로 계산해요? 이러면 돼. 어디나 똑같아. 그 다음에 차별금지.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랬고요. 반달고에서 양괄호 3번이 또 한 번 나오네. 똑같은 게. 그럼 건너뛰세요. 4번으로. 아마 내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다가 한 번 더 눌렀던 것 같아. 또 나와 있네요. 자, 조합의 임원. 자, 여기다 별표하시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어느 법을 공부하든 조합이 나오면 임원은 반드시 출제가 돼, 임원은. 여기서 임원이 안 나와? 그럼 정비법에서 임원이 나와. 근데 임원은 거의 공통상이 많아, 공통상이요. 자, 임원 하면 3명을 말해. 조합장은 무조건 몇 명? 1명이죠. 그리고 이사, 감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요 사람이 바로 임원이에요. 임원의 자격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돼. 그러니까 조합원 중에서 임원이 있다 그 말 같아. 그리고 어디에서 선임한다?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래놨어. 그 다음에 임원의 겸직 금지 나와 있죠. 그럼 겸직이니까 시험장에 가면 꼭 나와. 임원은 겸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지문 나와. 그럼 겸할 수 없다로만 찾으면 돼. 그 다음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조합원은 결격사유 있어 없어? 없어. 조합원 그냥 소유자면 조합원이잖아. 임원한테만 결격사유가 있어.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틀렸지? 조합원은 100번도 돼. 100번도. 자,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조합원 될 수 없다. 틀렸죠? 임원만 결격사유라고 그랬으니까 뭐 감옥에 가 있던 교도소에 가 있던 뭐 벌금을 물었던 전부 뭐는데 조합원은 다 돼. 조합원은 누구니까 소유자면 조합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격사유라는 거 누구한테만 필요하다? 임원한테만 필요해. 그럼 시험장에 가면 이거 한 글자야. 조합원, 조합, 임원 이 글자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이렇게 나올 때는 결격사유 없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 임원이 들어갈 때만 결격사유가 있다 그 뜻이야.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무슨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해. 그러면 그 다음 날에다가 밑줄 긋고요. 다음 날이 아니라 당연히 퇴임한다. 요거 차이를 물어봐. 그럼 요거는 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그러니까 조합이 3개법에서 나올 건데 항상 임원에서 퇴임 시기를 물으면 개발법은 사유가 생기면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근데 정비법이나 주택법은 당연히 그 날짜로 이렇게 돼 있어.
보통 우리 당연히 이렇게 나와. 당연히. 여기만 무슨 날로? 다음 날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임원의 직무. 조합장 어떻게 한다, 이사 어떻게 한다, 감사 읽으시면 돼요. 얘 다 똑같으니까 어느 법이나. 그리고 동그라미 4번도 전부 공통이야. 그럼 동그라미 4번 거의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지 이게. 왜? 세 군데 법이 있으니까. 바로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항상 누가? 감사가 조합을 원래는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조합장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소송 문제가 걸렸거나 또는 조합과의 어떤 계약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데 요거는 세 개 법이 다 공통이에요. 세 개 법이. 그다음에 조합의 총회. 총회라는 것은 최고 의결기관, 필수기관이야. 그러면 총회니까 조합원 모두가 모이는 거지. 조합원 모두가 전부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총회란 뜻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모여서 어떤 의사 진행 같은 거 하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7번 대의원회를 만들어. 바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인데 1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놨어. 임의적이죠? 그러면 50 밑에다 100을 써보세요. 50인 거기다 100인 둘 수 있다 뒤에다가 두어야 한다 이렇게 써보세요. 둘 수 있다 대신에 두어야 한다. 방금 부른 건 무슨 법? 정비법이야. 이것도 거의 안 빠지고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정확하게 하시면 따로 안 봐도 기본적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다시 50인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무슨 법? 도시개발법. 100인 이상 두어야 한다 그러면 정비법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대의원회는 몇 명을 할 거냐?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이나 10분의 1 이상이나 같은 건가요? 또는 10%다. 그것도 같은 거죠? 뭐가 나오든 같은 개념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권을 제외하니까 5개는 대행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것도 개발법과 정비법이 거의 유사해. 특히 조합에 관한 거 3개.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선임하거나 합병해산하는 요 3가지는 정비법이나 개발법이나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어. 그 대신에 계획은 약간 달라. 계획은 법마다 계획이 다를 거니까 여기는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나요? 그지? 시험에서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다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는 계획이 3개가 있어.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하는 계획. 공사하는 계획은 뭐 할 수 있다? 대행이 된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법인격, 그거는 쭉 읽으시면 되고. 오른쪽 넘어가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럼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경우 국공유지 포함하여 산정할 것. 요 말 이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이에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자, 1번은 동의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이죠. 한 줄로 써줘서 그렇지 와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동의, 요것도 받고 요 동의도 받으라는 이야기죠. 여기는 소유하고 동의는 요거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되나요? 그때 요 와자가 들어가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여기는 뭐가 포함? 국공유지. 요게 포함됐다는 뜻이고 여기는 한 주 면적이 동의받은 게 아니라 소유잖아. 동의라고 했었지. 여기는 소유하고니까 여기는 국공유지가 포함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분하시겠나요? 그래서 아까 정 안 되면 와자를 생각하라 그 말은 동의를 받는 경우지. 토지 면적에 동의받을 거. 지금 토지 면적은 동의가 아니라 뭐야? 소유를 한 거잖아. 동의가 아니잖아. 소유한 거잖아. 내가 소유했으면 국공유지란 말을 안 하겠지. 소유니까. 여기는 동의를 받으니까 국공유지가 따로 있다 이 말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3분의 1을 소유했다 그런데 거기다 국공유지 소유했다 이렇게 말하나? 아니지. 그러니까 지문 볼 때요. 여기에 와자는 뒤에 있는 동의를 받는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동의가 아니라 뭐고 내가 소유를 한 거지 소유.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들어갈 일이 없다 이 뜻이에요. 요거 두 가지 구분하시고 그래도 안 되신 분은 요거는 아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구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공유자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대표 공유자 한 명만. 3번 1인이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다. 그럼 필지수 상관없이 몇 개로? 한 개로.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한 개밖에는 동의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네 번째 공유라는 말 나왔으니까 또 몇 인? 1인으로 한다. 그 다음에 5, 6, 7은 아직은 안 하셔도 되겠고 반달가로 4번, 5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항상 철회는 언제만 가능해? 전 붙인 게 너무 오래됐나? 동그랑땡?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느 법을 공부하든 철회가 나오면 다 할 수 있어. 언제만? 전에는 가능해. 허가한다 그러면 허가 신청 전, 동의 받기 전 이럴 때는 전부 다 가능해. 그러면 그 경우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뭐하라? 제외. 초래했으니까 제외시켜야지. 이런 것까지 틀린 사람 많아. 포함 이렇게 해서 제외돼. 그 다음 5번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그 조합 설립에 뭐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 또 전에 철회했어. 그러면 그러하지 않는다.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간단하게 표시해놨어. 순서만요. 실시계획 작성.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그래서 모든 인가 전에는 의견 청취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작성은 누가 작성해? 작성. 시행자, 무슨 계획에 부합? 개발 계획. 2번 무슨 계획 포함? 지구 단위 계획. 3번 실시 계획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것 모두 누가 정해? 국토부 장관. 실시 계획에는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이 명시 첨부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인가고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어떤 계획이든지 인가하기 전에는 항상 누구의 의견을 들어라? 주민 의견 청취야. 어떤 법을 공부하든 무슨 계획 인가 받으려고 한다. 그럼 인가 받기 전에는 무조건 뭐 들어라? 주민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은 공고, 공람. 공람 대신에 뭐라고 한다? 열람이라고 하죠. 날짜는 모두 어떻게 나와? 14일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기본이. 그런데 단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전에는 거기에 주민이 거주해 안 해? 안 하지. 주민 의견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지정권자가 누구? 하급기관 의견을 청취해. 그럼 하급기관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공고공람 절차를 따로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앞으로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 무슨 계획 인가하려고 한다. 그럼 무조건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 이렇게 알면 돼. 그럼 주민 의견은 방법이 공고공람한다 이렇게 배우셨어. 그런데 신도시를 만드는 무슨 계획? 실시계획. 신도시 만드는 실시계획은 말을 그대로 주민 없다. 없으니까 못 듣는다. 못 들으니까 지정권자가 누구? 하급 의견으로 대신한다.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 봐요, 이제. 의견 청취니까 지정권자가 국장으로 출제가 됐어. 그러면 누구? 시도, 대도.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인가고시한다. 자, 그럼 인가고시를 당구장, 두 번째 거 당구장 표시.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하려면 다시 뭐 받는다? 인가 받는다. 이건 똑같죠? 그러나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인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먼저 할게요. 동그라미 2번. 면적이 줄었다. 경미하죠? 기억하시나? 기간이 줄었다. 그것도 경미하죠? 그런 게 대표적 문제야. 공통적인 법이 면적이 줄었다, 기간이 줄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거는 경미해. 그때 면적은 5냐 10이냐 하는 게 차이점이야. 국토계획법은 5%야. 근데 개발법과 정비법은 10이야. 주택법은 20이야. 자꾸 연습할 거 이제 적지 않아도 돼. 자꾸 연습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자, 면적이 줄었을 때 퍼센트가 시험에 나온다면 국토계획법 얼마? 5, 개발법, 정비법 10, 주택법 20 이렇게 더블이야. 다시 국토계획법 얼마? 자, 개발법, 정비법 10, 주택법 20 그렇게 공부하면 돼. 그걸 적으려고 하면 안 돼. 적어갖고는 이제 안 돼. 그런 거 나오면 딱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자고 자꾸 연습하시라는 이야기야. 외우게끔 해줄게, 그거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여기서 이제 많이 틀려. 비용이야, 비용. 비용은 증가돼도 경미해. 감소해도 경미해. 다른 건 다 줄여야 된다고 그랬지. 비용은 많이 내는 것도 경미한 걸로 봐. 근데 단 10이라는 숫자. 10%에서 늘어나거나 10% 주는 거는 경미한 걸로 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기간이나 면적은 줄여야만 경미한 거지. 근데 비용은 좀 늘어도 줄어도 경미해. 그 숫자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돼 있어. 주로 이제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줄였다는 말만 공부하고 하다가 비용 나와서 증가 나오면 이거 틀렸다리 차리면 안 돼. 늘어나는 것도 얼마면 10% 범위는 경미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의 의제.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 내용 중에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 아까 여기죠? 고시 내용 중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사항. 주로 뭘 말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말해. 그런 것들은 이미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뭐 된 것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 그럼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니까 지형도면 고시 언제 해야 돼? 사업 시행기간 하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것은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오른쪽에 사업시행. 자, 총설에서 사업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수용, 환지, 혼용이 있다. 그때 시행 방식 세부사항은 따로 알 필요는 없고요. 반달가로 1번 수용, 2번 환지, 3번 혼용 3개 있죠. 그 중에서 수용 방식만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 그 굵은 글씨. 당의 도시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죠. 거기다 하나 써보세요. 사전에 현금 보상해줘. 수용하면 뒤에 나올 건데 미리 할 거예요. 수용하면 어떻게? 사전에 현금 보상해야 되겠죠. 근데 현금 보상하는 게 지가가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수용이 어렵다. 그럼 무슨 방식? 그렇지. 그때 환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건 환지가 원칙이 아니고 수용이 원칙이야. 수용으로 하다가 수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지가가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현금 주는 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환지. 그걸 거꾸로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시험에서. 환지는 환지가 어려울 때 수용이 아니야. 수용이 어려울 때 환지다 그 말이야. 근데 기출문제 보면 맨날 환지 방식이 어려울 때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거야 시험에서. 그럼 그것도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원칙이 뭐다? 수용. 왜? 그러면 사전에 현금 방식인데 그게 너무 지가가 올라가면 그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더라. 그러면 무슨 방식? 환지. 그래서 환지 방식 동그라미 2번.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이 어렵다. 그래야 무슨 방식? 환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내려와서 혼용시 분할시행 이 말 들어갔나요? 아까 기억나? 혼용하려면 무슨 방식과 수용하고 환지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걸 나눠서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시행? 분할.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분할이라는 말은 무슨 방식에서만? 혼용에서만 쓸 수 있다. 그 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장 넘겨서 시행 방식의 변경.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다음에 해당할 때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게 오랜만에 출제가 돼서 예전에 한번 한 10몇 회 때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요게 딱 나온 거야. 시험 문제가 변경하는 게. 근데 그 지문으로 보면 1번, 2번 공공이 할 때는 뭐에서 뭐로? 수용에서 전부 한지로, 혼용에서 전부 한지로.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수용에서 혼용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 지문 자체가.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세요. 세 줄을 쓸 거예요, 세 줄을. 가운데 줄에다 우리 방식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수용, 환지, 혼용 세 가지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환지라는 말은 특별한 말 없으면 이건 전부 환지란 뜻이에요. 그냥 환지 그러면 뭐다? 전부 환지로 봐. 그때 동그라미 1번, 2번이 무슨 시행자예요? 공공시행자들이죠. 공공시행자들은 수용으로 하던 방식을 뭐로? 전부 환지로 변경할 수도 있고 혼용으로 하던 것도 뭐로? 전부 환지로 변경한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공공자가 보이면 어디서 어디로? 수용에서 전부로 또는 혼용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전부 환지에서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세 가지 기억하시고 수용에서 뭐로? 환지로, 혼용에서도 환지로. 그러니까 반대로 전부 환지에서 어디로 이런 거 돼 안 돼? 안 돼. 그걸 기억하면 돼. 전부 환지에서 뭐로 바뀐다 이것만 안 된다 그거 기억하면 되지.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책에 3번이 뭐냐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조합을 제외한다 그 말은 무슨 방식일까? 환지야 수용이야? 수용이죠, 수용. 아까 조합은 전부 환지만 가니까 수용에는 못한다 얘기니까 앞으로 조합 제외 그러면 수용이란 얘기야. 그럼 수용에서는 이렇게 혼용으로. 아까 수용에서 이미 환지로 갔으니까 지금은 수용에서 뒤로 혼용으로 이렇게. 요 그림을 갖고 시험장에서 연상하시면 돼. 자, 순서가 어떻게 나와? 수용, 전부, 혼용. 공공일 때는 무조건 가운데로만 들어오는 거야. 가운데로만. 그 다음에 조합 제외했다 그러면 수용인데 이미 한번 이렇게 왔으니까 그쪽은 갈 필요 없고 어디로? 이렇게 혼용으로 간다. 이렇게. 요 그림 연상하시면서 푸시면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수용 방식 들어갈게요.